자, 예고 나간 대로 오늘 강연희 기자가 두 상장사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 LCD, 이 전반적인 IT 장비 업계의 어떤 그 현황, 구조조정 얘기죠. 아, 슬프면서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저 장비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슬픈 얘기네요. 오늘은 좀 준비하신 게. 네. 어떻습니까? 좀 그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어떤 구조조정이 있는지 뭐 표도 참 그 친절하게 준비해 오셨던데 한번 좀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네. 우선 뭐 표 보시면서 네.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와.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야. 3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장비 상장사 10군데 이제 인력 조정 현황이고요. 아, 지금 그 지난해 말에 보고된,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하고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에버테크노하고 DMS 그리고 미래산업 위 이제 대단하군요. 미래산업은 절반이 줄었네요. 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미래산업은 좀 다른 기업들하고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네, 다르죠. 예, 네. 예. 자, 대단합니다. 네. 또 그 다음 표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참. 네. 뭐 표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신성 FA 이렇게 좀 네, 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네. 신성 FA는 표가 없나요? 네. 네, 다음으로 아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체인지해 것 주시죠. 같습니다. 네. 뭐 바꾸기 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미래산업은 왜 이렇게 예, 조금 네,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죠. 네. 대본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성 FA는 그 20%가 이제 감소했고요. SNU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32%, SFA는 이제 마이너스 9%, 그리고 그 LIG ADP의 경우가 13%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네, 이거 참. 지금 SNU 프리시전이 이제 30% 이상. 그러니까 저 앞선 그 표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에버테크노하고 DMS, 미래산업 그리고 SNU 프리시전이 그 30% 이상의 그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SFA, 이 삼성 지분 들어간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이런 데까지 여기도 지금 뭐 한 대 잘 나간다고 했던 뭐 SNU도 마찬가지고. 예. 와, 뭐 너나 할 것 없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참 상황이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는데도 이런 상황입니까? 실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분석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윤희 기자가 그 다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심혈을 기울이는지 제가 해보기 때문에 압니다. 저 표 만들기 참 힘들거든요, 저거. 자, 왜 이렇게 좀 참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로. 지난 9년 가까이 이제 이 분야 전자업종을 출입을 하면서 9년 동안 출입한 결과. 예,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반도체하고 함께 설비 투자의 그 양대 축이었던 그 LCD 분야가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기존 브라운관 TV 기억나시죠? 네. 예, 브라운관 TV 하면 이제 브라운관이었는데 30여 년 동안 브라운관이 그 장악했던 그 시장을 LCD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야금야금 이제 그 바꿔왔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 LCD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와. 성숙기로 접어들면 이제 판매량은 거의 이제 더 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제 신설하는 그런 투자 자체가 거의 이제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LCD 이 양대 축에서 LCD가 갑자기 그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DMS, 그 SNU, 그 에버테크노 같은 그 LCD 그 비중이 높은 그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큰 폭의 인력 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운관에 이어서 이제 LCD가 떠오르고 있고 LCD에 이어서 또 O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라운관 다음에 이제 LC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LCD 다음에 OLE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딱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OLED가
TV로 그 생산되는데 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이었다면 삼성하고 LG가 연내에 OLED TV를 벌써?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OLED 같은 경우는 그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 예, 수분에 굉장히 습도. 취약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뭐죠?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내기 위해서 그 후면에 이제 광원 장치, 백라이트 유닛을 장착을 합니다. 근데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 OLED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이 백라이트 유닛을 쓰지 않고 발광체를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형광물질이라고 하는 형광물질, 이 발광체 형광물질을 발라주는데 이게 수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봉지 공정 하나의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얇게 또 입혀주는 그런 공정을 추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또 그 수요율이라고 하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또 생산된 제품들도 그 오래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수분에 이 침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빛이 반해버리고. 그래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OLED가 활발하게 탑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 아시다시피 한 2, 3년이면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에 그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근데 TV 같은 경우는 그 10년 이상 그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LG도 올해 안에 그 OLED TV를 출시하기로 해놓고 지금 계속 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운관에서 LCD 또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설비 투자가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텀이 생기면서 지금 그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좀 그 인력 구조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초딩, 중딩, 고딩들은 이 브라운관은 잘 모르고 브라우니 말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브라운관 추억의 TV죠. 근데 그게 이제 LCD, OLED로 팍팍 OLED까지 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치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 형광물질, 우리가 물감이 물에 취약하듯이 번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원리는 간단한데 그거를 잡기가 10년 동안 써야 되니까 TV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OLED는 결국 휴대폰용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는 갈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TV로 갈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았지만 그게 지금 조금 한 1, 2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로 저는 삼성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LP다, 도시바, 또 미국의 마이크론, 또 대만의 뭐 난야, 뭐 이노테라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09년에서 그 지난해까지 한 2년 정도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서로 뭐 저 증설 투자 세게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추려 경쟁을 이룬 결과 삼성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만 업체, 미국 업체, 또 일본 업체 전부 다 이제 사실 나가 떨어지고요. 삼성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독과점적인 그런 지위를 올라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 과거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행태를 해서 좀 벗어나서 조금 조절을 하게 됩니다. 독과점적인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투자를 좀 조정하게 되고요. LCD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대만의 그 AUO, 치메이 등이 열심히 쫓아갔고 중국의 BOE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떠올랐는데 이 기업들도 지금 좀 LCD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숙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투자를 줄이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또 삼성의 지위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또 투자를 조정하게 되고 OLED는 더 심합니다. 삼성이 전 세계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독점인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올해 삼성이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업들이 구조조정, 장비 기업들이 협력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삼성이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투자를 그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만큼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젠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과감한 투자가
할 필요가 없이 천천히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야. 이제 시장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체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고 예, 예. 참 별별 얘기들 제가 또 유식한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방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야구로지롱. 네. 자,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이 파노티케온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네. 네, 이 삼성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누가 하나 치고 나가려고 하면 딱 그냥 눌러버리고 네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리바이어던이 돼버렸다. 네네. 야, 이 속에서 네. 딸린 식구들은 거의 죽어난다. 네. 뭐 죽어 자빠져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속된 말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근데 대선 앞두고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끝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한 게 대선의 영향입니다. 뭐냐면 참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선물로 그때 늘려야죠. 예, 그때 이제 우리는 미리 들리면 안 돼. 큰일 나. 그 새로운 네. 대통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웬만한 그 올 하반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조금 조정이 가능한 그런 투자들은 그 내년 상반기 초로 다 넘기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좋은 투자를 이제 지금 했다가는 이제 대통령이 출범하고 났는데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그러면 가서 바로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저 자신들이 취임한 거에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초반에. 대기업들을 쪼개 되는데 그때 가서 프로에 칠 게 없으면 프로 선물을 줄 게 없으면은 없으면은 안 이제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 김승현 회장이나 뭐 최태원 회장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풀어놓을 게 없으면 예. 이게 심각하군요. 이게 진짜 이게 참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삼성이나 큰 그런 대기업들은 뭐 사실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누가 대통령이 돼서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도 기업을 돌아다녀보고 그래도 어떤 정책을 펴든 그게 이제 그 주도권이 과연 그 정치가 그걸 가져가고 있느냐. 잡아갈 수 있을까? 이미 가져갈 수 있을까? 자본이 대기업들이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 선거 얘기를 또 해볼 텐데.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 뭐 제가 굳이 정리를 안 해드려도 너무 우리 강연희 기자가 뭐 삼성, 대선, 그다음에 이 OLED 여기 잘 안 되는 거 세 개 정리해 주셨는데. 예. 또 우리 또 기고만장 기자실은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해결책까지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네네. 자,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또 상식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니, 최근 그래도 좀 많이 선전하는 그런 기업들 보면 유진테크, 오. 한미반도체, 테크윙, 그 AP 시스템 이 네 군데를 보게 되면 네. 그래도 그 구조조정 없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걸 보면 이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증착 분야,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그 절단 분야, 장비.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그 검사 분야, 그리고 AP 시스템은 OLED 전공정 장비 분야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갈 시장,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OLED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CD에 이어서 반드시 가야 될 시장이고 반드시 가야 될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 앞으로 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그 분석하는 건 자동차 장비 등 이제 그 유관 분야, 그동안에 집중해왔던 그런 장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유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 산업으로. 지금 미래산업하고 에버테크노 같은 경우가 그 자동차 부품 장비 분야에 최근에 그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향후 실적 개선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 DMS 이제 풍력 발전기 쪽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 장비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존 인력과 기존 그 쌓아온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관 분야로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다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유관하지 않은 그냥 분야로 어. 진출하게 되면 그렇죠. 인력도 또 늘리고 또 투자도 늘려야 되기 비용이 많이 때문에 들어가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조금 되는 분야에 좀 유관 분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큰 업황,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봐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네. 기존의 인력과 기술을, 노하우를 그대로 살 수 있는 예. 유관 산업으로 그런 기술 쪽으로, 제품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 강경래 기자의 10년 동안 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하는 우리 강경래 기자가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완성도가 아주 좋은데요, 방송이. 이 방송 이제 코너 하나 이제 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이거는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 예, 아직은 제가 좀 우리 5층에 우리 있는 저 유 반장님처럼 이 공력이 아직 좀 덜 쌓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예. 충분히 남습니다. 네. 네. 5층에 있는 우리 최 본부장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죠. 자, 강연혜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들이 떴다 This is IT 시간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탐험 시간으로 후딱 넘어갑니다.